됐고 또 앞서서 여러 가지 관련 제도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그 요양돌봄 통합 판정 체계에 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일본에서는 의료요양 통합 판정 체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보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등급 판정 체계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는 요양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요양원에 가 있다든가 요양원에 가야 될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경우가 없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개호보험 시행 직후 조사에 의하면 병원에 있지 않고 요양시설이나 기타 시설에서 요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42.7%가 되고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60%나 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의료경제기구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단어도 원래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놀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장기 요양 병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와 요양의 혼재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노인 요양 병상 재편성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분리해서 그때 한참 일본의 요양 병상이 많이 생겼을 때 35만 베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부분을 그 요양병원에 있는 병상을 요양시설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수가를 의료 구분 1, 2, 3으로 나눠가지고 경증의 의료 서비스 수가는 대폭 인하를 하고 의료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가를 또 대폭 인상을 해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인책을 썼습니다. 즉 의료 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환자를 병원에서 보게 되면 손해를 보게 이렇게 만든 그 구조죠. 그래서 제대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받을 때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의료요양 공급 체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기능 분화가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수가 기준이 다른데요. 일본에서는 그 병상 기능별로 수가 기준과 수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 종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병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 병상도 있고, 치매 요양 병상, 지역 포괄 케어 병상, 회복기 재활 병상 이렇게 다양한 병상 종류가 개설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만 중간 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에 가기도 그렇고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또 재활이 필요한 환자 별도의 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보건 시설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의료와 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또 개복 의료원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과 요양 필요도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제도를 갖고 있고 일본 그 노인 의료 복지 분야의 이제 키워드가 바로 기능 분화와 연계에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분화되어야 하는 것 동시에 이 다양한 기능들이 또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발표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한정 체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프라 중심이 아닌 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간 인프라 장벽을 제거해서 노인 욕구, 아까 정현승 교수님이 몇 번 단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인 욕구 중심의 통합 케어를 실현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족한 인프라를 기능별로 좀 다양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교통 정리하고 또 서비스를 연계해서 통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상과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지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는 다양한데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면 서비스 혼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시설과 서비스의 기능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요양병원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 전문병원으로 이제 분화한다고 이제 했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기능 분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중간시설 같은 것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주거 형태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퇴원을 조기에 해서 가려고 해도 보내려고 해도 사회복귀 시키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야지 이 통합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뭐 재가 사업도 막 시작 단계라 아직 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주치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먼저 분화되어야지만 이거 연계에 의한 통합 돌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요양이 고저 오히려 고저만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요양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한 경우도 많지 않을까. 사실 그쪽이 더 많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간 형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역 단위로 공급 체계 개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요양병동 재편성 작업도 사실은 정부 방침대로 진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생긴 게 의료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개원의료원이라는 이제 신종 시설이거든요.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앞에 교통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케어 플랜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요양제도하고 이제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일본은 케어 매니저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제 케어 플랜을 짜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험공단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표준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게 그 일본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고 뭐 재택의료 개발 연계 지원 센터라든가 각 지역에 지역 보건 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연계를 해서 종합 플랜을 짜고 케어 매니저가 이걸 관리를 하는데 이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개인의 취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표준 프로토콜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공단에서 하니까 중앙 집중식으로 하고 통제력도 있고 뭐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런 아까 뭐 요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개인의 니드나 지역의 특성이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은 정보 공유와 플랫폼 얘기도 나와 있는데 사실 통합이 되려면은 이게 필수적으로 정보 공유가 먼저 돼야 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투자와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든가 관련 인프라, 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에 보면 이제 국가 차원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조금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 CP라고 해가지고 지역 간의 통합된 어떤 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 도구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킬 것인가 이 수용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의료개혁 종합확보 추진법을 제공했고요. 여기에 이제 기능 분화와 연계, 재가의료, 노인의료 전달 체계,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법안이 제도돼가지고 이 안에서 교통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2025 모델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도 맞추고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수요 공급 추계에 의한 전면적인 의료복지 공급 체계를 개편하고 제도와 법제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직종 간의 합의도 없이 어떤 국민 간의 컨센서스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게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려고 하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엄밀한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국민과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